한번 자기소개 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길합동 법무사 사무실의 권점희 법무사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법무사님은 법무사 업계의 30년차 시조새 같은 분이고요. 저는 지금 한 11년차 법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김국현이라고 하고요. 세무사 사무실 이름은 세무회계 유정입니다. 세무 관련해서 보통 증여 상속, 그다음에 법인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깜짝깜짝.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수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정평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노무사업을 한 지는 17년 정도 됐고, 지금은 주로 이제 기업 자문, 노동조합 자문, HR 쪽 컨설팅, 그다음 ER 컨설팅 등 사람에 관련된 일들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리가 있네요. 맨 처음에 저희 같이 일하는 대표 법무사님께서 상업등기 쪽을 저희 법무사 업계로 끌어오신 분이에요. 뭐 약간 그런 입지전적인 그럼 누가 원래는 변호사님들이 하셨어요. 변호사들이 했어요? 네, 아. 옛날엔 변호사님들이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등기만 하는 변호사님들이 생겼어요.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가 그 법무사 업계로 법인 등기를 끌고 와서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상법에는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그걸 실현시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거의 저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 등기 관련해서 일이 많다 보면 법인이다 보니까 부동산은 자동으로 따라오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많으니까 나머지 일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러면 핵심이 법인이네요. 부동산이 핵심이, 아니고. 네. 아. 근데 부동산이 또 그렇다고 해서 쩡야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전년도 2023년도 법무사들이 신청했던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건수를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한 등록 법무사가 1,7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나눠보니까 인당 한 3,400건 정도가 돼요. 근데 많이 하네요. 굉장히 많죠. 근데 저희 사무실 전년도 신청 건수를 보니까 7,00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건수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똑같은 거를 여러 번 한 거죠. 뭐 남들 한두 번 해봤을까 말까 한 거를. 이 법무사 한 개하고 대표님이 한 500개씩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평균을 맞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똑같은 걸 여러 번 해보니까 더 빠른 거죠. 또 그리고 또 정확하고 또 방법을 알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또 더 잘 아시죠. 이거 해본 사람을 찾잖아요. 그럼 진짜로 법인 설립을 해달라고 그러면 등기소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무조건? 네네. 그 지역에 있는 본점에 네네네네. 있는? 본점 등기소.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수하고. 가능은 한데, 그러려면 주주랑 임원들의 모든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온라인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네. 온라인으로 하려면은 주주, 임원 전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소중하잖아요. 또 인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인감으로 대신하는 거라서 서류로 하면은 저희가 직접 가게 돼요. 아직도. 세무사님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죠? 저희는 거의 업무가 이제 홈택스로 많이 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공동사업자 같은 거는 이제 등록 같은 거 안 돼서 오. 그러면 저희가 다녀오시라고 이제 네, 이야기. 내가 가진 않는데. 네. 왜냐면 홈택스도 사실 저희 등록하는 거 거의 서비스로 해드려서 네, 이거 저희 서비스로 하고 이제 기장 계약을 하는 거니까 우편으로 할 수는 있긴 해요. 뭐 공동사업자나 사업자 단위과세 이런 것들은 우편으로 하거나 좀 빠른 거 좋아하시니까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 다녀오시라고. 본인들이 또 자기 일이라 제일 빠르게. 또 생각보다 되게 가고 싶어 하세요. 아. 네. 뭐 내 사업이니까 갔다 올게요 이렇게 또. 네, 급하니까. 네, 어디로 갔다 와야 되냐고 물어보시고. 노무사님 쪽은 보통 온라인, 오프라인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사실 대부분이 오프라인 업무이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업무는 일부 페이롤 쪽이 있거든요. 급여 아웃소싱이라고. EDI. 예, 세무 쪽이랑 일부 이제 좀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노무사가 아닌 일반 행정 직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법률적인 의견서를 쓰거나 구두로 상담이나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HR에 대한 어떤 보고 PPT라든가 이런 형태로 실제로 대면에서 보고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서비스는 좀 제한돼 있어요. HR이 뭐예요? 인사. 인사? 그러니까 HR, 그러니까 인사 업무, 인사 노무. 급여 아웃소싱의 비중이 그렇게 작아요? 그러게요. 과거에는 뭐 그걸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있는데, 자꾸 저희한테 주시니까. 근데 이게 가져가세요. 아니, 수익성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점점 리스크는 많아지고 수익성은 좀 떨어지는. 급여 아웃소싱에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금전에 관련된 것보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실수를 하거나 신고하거나 산정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를테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이라는 걸 제대로 산정 안 해서 시간 일정을 잘못 주면 그 책임 우리가 져야 되고, 퇴직금도 그렇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수식 넣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사실은 그 정도 영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있고, 또 단가가 아웃소싱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는 업무량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사업 영역에 좀 고민하는 영역이긴 한데, 가지고 가야 되는 영역이긴 한데 계속 고민은 좀 되는 영역이고.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일이 아닌데 네.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우리는 맨날 세금을 물어봐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아 뭐야 우리가 114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전문가긴 하지만 뭘 찾을 때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같이 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같이 협업을 안 할 때도 어떻게든 찾아서 여기 가서 물어보세요라고는 했는데 이미 같이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같이 하면은 어떤 루트로 들어와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건데 진짜 저희는 세금을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세금이 부동산이나 법인이나 무조건 세금. 네. 저희는 이제 개업을 하거나 이제 사업 처음 시작하시면 직원 뽑잖아요. 근로계약서 이제 저희한테 달라고 그러고 그럼 저도 갖고 있는 거 드릴게요 하고 드리고 나면 봐달라고 그러고 작성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네이버 찾아보는 건데. 하면 법 위반입니다. 아 몰라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요거는 법이 다르다. 나도 공부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노무사님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라 그러면 사실 또 안 가세요. 비용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저 명도를 한번 해봤는데 네. 명도를 변호사한테 가서 했어요. 네. 소장 접수하고 네. 법원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아 그쪽이 집행 잘 못하는데? 집행을 그래서 다 끝났어요. 끝나고는 아직 안 나갔잖아요. 네. 집행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집행은 자기 게 아니래 변호사가. 그래서 그쵸. 법무사한테 가래. 나는 뭐 한 거지? 갑자기 아직 안 나갔고 그래서 또 다시 법무사님한테 집행을 여쭤보러 또, 가고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럴 거면 법무사님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네, 이게 딱 영역이 참 묘한데 아직까진 그래도 집행이나 이 처분하는 거 근데 있잖아요. 또 그런 명도 거는. 소송장은 또 법무사님들이 써서 제출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제출해요.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가능해요. 끝까지 할 거면 다 그냥, 가능해요. 그쵸. 다 가능한데 그 대신 변론을 못 해. 변론을 못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아, 나는 그냥 절대 변론을 못 나가니까 알아서 해줘라. 저 아는 사람이랑 거꾸로워서 절대 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러면 당연히 변호사님한테 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서류로는 다 대행하니까 본인이 직접 변론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인이 하실 때 저희가 대응 가능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러다 보면 이제 저희는 노사 전문가다 보니까 노측과 사측이 항상 고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근로자분들은 이제 어쨌든 임금체불 사건을 하든 또는 산재 사건을 하든 이런 사건을 하다 보면 꼭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될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노동청이라든가 이 단계에 다 받지 못할 경우, 해결이 안 될 경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분들은 그 법원에 가서까지 하는 걸 원하진 않으세요. 단지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내고 싶고 내용 증명 보내고 싶고 소장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그걸 모르실 때는 꼭 법무사님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근데 사업주분들은 대부분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도 꼭 사업주분들은 꼭 변호사를 꼭 법무법인을 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스타트업이나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법무사님 도움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로는 제가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